뭐든지 장난만 최우선으로 아는 시부모님 때문에 결국 인연 끊었습니다. 제가 아니라 남편이 너무 많이 화가 났고 다신 찾아뵙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남편은 위로 3살 많은 형이 하나 있고 제가 시집 오기 전에도 남편과 아주버님은 사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형제였습니다. 그 원인 역시 전부 시부모님의 편애 때문이었고 제가 봐도 좀 심하긴 하더군요. 시부모님은 결혼과 동시에 아이를 갖길 원하셨는데 거의 5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병원을 가봐도 아무 문제 없다고만 하고 보약을 먹거나 무당을 찾아간 적도 있었답니다. 그렇게 힘들게 결혼 5년 만에 첫째 아들을 갖게 되었는데 의외로 둘째인 저희 남편 때는 가지려고 노력도 안 했는데 어느 날 임신이 되어 있었다 하더라고요. 첫째가 아들이었기 때문에 둘째는 딸이길 바랬는데 아쉽게 또 아들을 낳았다는 말을 저와 남편이 듣는 앞에서 시부모님이 당당하게 말씀을 하실 정도입니다. 똑같은 아들이지만 단지 간절히 원하던 첫째와 별 생각 없이 갖게 된 둘째 아들에게 쏟는 정성과 사랑이 완전 다르셨나 봐요. 시댁 집안 형편이 좋은 편은 아니라 원래부터 크게 자식들을 밀어준다거나 할 수는 없었는데 아무리 그걸 감안한다고 해도 자기 형이랑 차별이 심했다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수험생활 시절에도 아주버님은 없는 살림에 종합학원과 명문대학생의 개인과외까지 하면서 밀어주었는데 저희 남편한테는 독서실 비용 정도가 고작이었고 대학교 학비도 아주버님한테만 지원해 주셨어요. 남편은 1학년 때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대학을 다녔고 졸업하고 취직해서 전부 본인이 벌어서 갚았다고 해요. 당연히 두 형제들이 결혼할 때도 집안에서 차이를 심하게 두셨는데 아주버님에게는 전세금 보태라며 현금 1억을 해주셨고 저희 결혼할 때는 시부모님이 축의금 대신이라며 150만 원짜리 소파 하나 해주신 것이 전부입니다. 물론 그 정도 해주신 것도 감사한 일이겠지만 나이 차이 3살 나는 형제인데 차별을 해도 너무 크게 하시더라고요. 저야 어차피 제 부모님도 아니니 이래라 저래라 왈가왈부할 입장도 아니고 정작 저희 남편도 하도 예전부터 차별을 많이 당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포기했습니다. 말해봐야 소용도 없고 자기만 집안에서 이상한 사람 취급당한다면서 우리도 정확하게 받은 만큼만 시부모한테 하면 된다면서요. 그리고 막상 제가 이 집안에 시집와서 살다 보니 물질적으로 차별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건 대놓고 시부모님이 남편과 저를 함부로 막대하시는 것이었어요. 단순하게 둘째 아들이라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걸 넘어서 인간적으로 하대하고 무시당한다는 느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명절이나 다른 이유로 시댁에 온 가족이 모이면 갖은 잔심부름은 전부 저한테만 시키시고 일부러 저를 더 괴롭히고 인내심 테스트를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화가 나게 하십니다. 어머님 댁에서 같이 저녁을 먹더라도 물 떠와라 반찬 더 담아와라 같은 심부름을 계속 저한테만 시키는 바람에 제대로 앉아서 밥 한 숟갈 못 뜨게 괴롭혔어요. 어느 날 보다 못한 남편이 화가 나서 엄마는 첫째 며느리도 있는데 왜 전부 우리 와이프한테만 시켜? 라고 한 적이 있는데 어머님은 눈도 하나 깜짝 안 하시고 원래 그런 일은 집안의 막내가 하는 것이 맞다며 뭐가 문제냐고 되받아치셨어요. 남편이 그럼 자기가 하겠다며 앞으로 식구들 심부름은 자기한테 다 시키라고 하니까 아버님께서 한심한 놈이라며 욕을 하셨습니다. 워낙 예전부터 이런 취급을 자주 당해왔기 때문에 남편은 자기한테 그러는 건 괜찮았지만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저한테까지 똑같이 하대하시니 그건 못 참겠나 봐요. 시부모님과 말싸움하는 모습도 몇 번 봤고 서로 사이가 많이 안 좋아져서 명절이나 생신이 아니면 연락도 안 하고 굳이 찾아뵙지 않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올해도 지난 설날에 한번 시댁에 찾아가고 그 이후로 5월에 어버이날 겸 어머님 생신이라 그때 한번 같이 밥을 먹었어요. 5월 12일이 어머님 생신이라서 항상 어버이날이랑 합쳐서 한 번에 뵙고 끝냅니다. 아버님 생신은 연말이고 이제 추석 때나 한 번 뵈면 될 줄 알았는데 쓸데없이 얼굴을 보자고 하는 바람에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네요. 남편은 시댁과 거리를 두기로 한 이후로 저희 친정부모님을 오히려 더 자주 만나며 지냈어요. 저야 집에서 외동이고 우리 부모님은 저 이상으로 밝고 유쾌하신 분들이라서 항상 만나면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우연히 남편과 친정아빠가 좋아하는 야구팀도 갔기 때문에 온 식구 다 같이 야구장 가서 놀다 온 날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결혼한 이후 시댁과 사이도 대면대면하기 때문에 남편이 친정부모님과 잘 지내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이젠 남편이 더 좋아해요.
아빠가 항상 맛있는 거 사주시고 우리 식구가 원래 먹고 마시는데 돈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남편이랑 같이 좋은 곳 많이 갔었거든요. 물론 그게 이유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사위라고 어색해하지 않고 편안하게 서로 농담도 하는 사이가 될 정도라서 저는 이 상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서로 집도 가까워서 적어도 한 달에 2번 이상은 친정부모님과 만남을 가졌고 얼마 전에도 부모님이 같이 밥 먹자고 약속을 잡아놓으셨어요. 아빠가 거래처 직원한테 호텔 뷔페 식사권을 선물 받았는데 너랑 이서방이랑 넷이 갈까 하고 다음 주 토요일에 보는 게 어때? 저야 당연히 환영이었고 남편도 좋아했어요. 한 사람에 10만 원이 훌쩍 넘는 비싼 식사권이었기 때문에 가면 어떤 걸 먹어야 하나 엄청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식사를 하기로 약속하고 지루한 회사 생활을 견디고 있었는데 수요일에 갑자기 어머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다 같이 밥 먹기로 했으니까 너희도 잊지 말고 내려와라. 평소에 어머님이 저희에게 연락 한번 먼저 하시는 분이 아닌데 갑자기 토요일에 내려오라고 하셔서 무슨 일이 있나 싶었어요. 남편이 토요일엔 선약이 있어서 못 내려간다고 대답했지만 어머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약이고 나발이고 헛소리 하지 말고 내려오라면 내려와. 너희 형수가 둘째 생겼다더라. 다 같이 밥 먹고 축하해 줄 거니까 너네도 올 때 작은 선물이라도 사서 내려와. 너무 일방적인 통보라서 솔직히 좀 짜증나긴 했는데 형님이 둘째를 가졌다는 소리에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남편에게 친정부모님과의 약속은 내가 말씀드려서 일요일로 미룰 테니까 토요일엔 시댁에 내려가자고 했습니다. 시댁은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아주버님은 어머님 댁이랑 가까워서 평소에 그쪽 식구들은 자주 보면서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친하게 지내고 은근히 저희 2사람은 따돌림 당하는 분위기였죠. 웬만한 쓸데없는 일이었으면 어머님이 부르건 말건 추석 때나 보자 하고 말았을 텐데 임신했다는 말에 내려가서 얼굴 보고 축하는 해줘야 가족의 도리인 것 같았습니다. 친정부모님에게 말씀드렸더니 그런 일은 꼭 갔다 오라면서 우리는 일요일 저녁으로 예약을 바꿔서 만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선물을 뭘 사야 하나 고민하다가 그냥 무난하게 백화점 상품권을 준비했습니다. 남편도 자기 형이나 형수와 전혀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그냥 참고 내려가서 같이 밥이나 먹고 올라오기로 했죠. 그렇게 또 시간이 이틀 더 지나서 금요일이 되었는데 또다시 어머님으로부터 연락을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너희 형이 내일 저녁에 친구들 만나기로 했다더라. 일요일 저녁으로 시간 바꿨으니까 그때 내려와. 알겠지? 막무가내로 토요일에 보자고 해서 친정부모님과 선약까지 미뤘는데 이번에도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일요일로 시간을 변경해버린 것입니다. 남편이 일요일은 안 된다고 그냥 예정대로 토요일에 봐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아주버님이 토요일에 친구들이랑 술 약속이 있다면서 일요일로 바꾸자 했다더군요. 아니, 겨우 형이 친구 만나는 것 때문에 가족 모임 시간을 바꾸자는 게 말이나 돼? 나는 장인어른이랑 원래 토요일에 선약이 되어 있었는데 일요일로 미룬 거잖아. 그런데 또 자기 맘대로 시간을 바꿔? 엄마는 이게 말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 남편이 정색하고 화를 냈지만 시부모님은 귓등으로 들은 척도 안 하셨습니다. 너는 네 형수가 임신을 했다는데 지금 장인장모랑 밥 먹는 게 중요해? 밥이야 아무 때나 먹으면 되는 거지. 얘가 장가 가더니 감을 완전히 잃었나? 헛소리 하지 말고 일요일 저녁에 내려와. 화가 난 남편이 엄마 지금 큰 실수하는 거라고 형이 장인장모보다 윗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형 때문에 처갓집 식구들과 했던 약속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마음대로 바꾸라고 할 수 있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경우 없는 짓이야. 엄마가 평소에 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를 개떡으로 생각하는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세상에 무슨 약속을 이따위로 잡는 경우가 다 있어? 남편이 화를 내자 시모 역시 한마디도 지지 않고 형네 부부가 주인공이고 축하해주러 모이는 건데 이 정도 이해심도 없냐면서 아무래도 장가를 잘못 가서 그렇답니다. 너가 옛날에는 안 그러더니 결혼하고 마누라 치마폭에 휘둘리며 사는구나. 벌써부터 처갓집 눈치나 보고 앉았고 진짜 못났다 못났어. 그 말에 남편도 그동안 차별받고 참으며 살았던 마음을 한 번에 다 쏟아냈어요. 3살 차이 나는 형이랑 학교 졸업식 날짜가 겹치는 바람에 저희 남편은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식에도 부모님 없이 혼자서 보냈습니다. 보통 두 형제가 같은 날 졸업식을 하면 부모가 한 사람씩 가기 마련 아닌가요? 두 분 모두 아주버님 졸업식에 가버린 바람에 저희 남편은 꽃다발 한 번 못 받고 축하도 못 받았다고 하네요.
그것 외에도 형이 군대 갔을 때는 면회를 2달에 한 번씩 가던 부모님인데 남편이 군 생활하는 내내 단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으셨습니다. 사소한 차별부터 큰 것까지 전부 남편 마음속에 한으로 쌓여서 남아있었고 겉으로 내색은 하지 않고 참아왔지만 이번 일 때문에 더 크게 폭발해버리고 말았어요. 너는 어떻게 니만 생각하니?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그게 지금 엄마한테 할 소리야? 그리고 사내 자식이 서운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이야기했어야지. 꽁하게 담아놓고 살았던 거야? 잘하는 짓이다. 내가 낳았지만 형이랑 어쩜 그리 다르니? 못났다 진짜. 남편이 눈물까지 뚝뚝 흘리면서 30년 넘게 쌓아왔던 서운함을 이야기하는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전부 저희 남편 잘못이라며 나무라셨어요. 이번에야말로 남편은 단호하게 마음을 먹었는지 자기는 이 집안에서 한 번도 귀하게 대접받은 적이 없다면서 엄마 아빠는 형만 있으면 되는 사람이고 애초에 자기는 원하지도 않았던 자식이니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없는 셈치고 사시라 했습니다. 남편의 충격적인 말에 저도 깜짝 놀라서 말리려고 했지만 너무 단호하게 이야기하니 몰아막을 수도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그동안 생신이나 어버이날에 해드린 것만 해도 받은 것 이상으로 갚은 것 같아요. 앞으로 못난 둘째 아들은 없다 생각하고 사시면 되겠네요. 건강하세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본인 폰에서 시부모님 형과 형수까지 식구들 전화번호를 전부 차단했고 제 핸드폰까지 가져가서 똑같이 전부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처음엔 너무 강하게 나가는 남편이 조금 이해가 안 가기도 했고 친정부모님이 약속 시간 좀 다시 바꾼다고 해서 화내실 분들도 아닌데 왜 저렇게 시어머니한테 화를 내나 싶었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남편의 마음도 이해가 가기 시작했죠. 지금까지 살면서 매번 형한테 비교당하고 차별당하면서 살았는데 결혼하고 저까지 자기 부모한테 무시당했고 이제는 장인장모까지 우습게 하는 어머님의 태도 때문에 남편이 참지 못하고 폭발하게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번호를 다 차단해버렸으니 연락이 오는지 안 오는지 알 수도 없고 답답했지만 몇 시간 뒤에 모르는 번호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분명히 시댁 식구들 중에 하나일 것 같았지만 남편은 평생 자기 식구들과 연락 안 하고 살 기세인 것 같아서 밖에 나가 몰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는 형님이었고 전화가 전부 차단된 것 같아서 친구 폰을 빌려서 전화했대요. 그리고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상황을 묻더라고요. 저는 방금 전에 남편과 어머님이 싸운 이유와 과정에 대해 설명했는데 형님은 이야기를 다 듣더니 아무리 그래도 도련님이 해도 너무했다며 심호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원래 옛날부터 아무 말씀이나 하시는 분인데 도련님이 애도 아니고 해도 너무했네. 어머님 지금 울고불고 난리 나셨어. 빨리 도련님한테 이야기해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라고 그래. 어떻게 보면 이 갈등의 원인이나 다름없는 아주버님과 형님인데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뭘 잘못했길래 전화해서 싹싹 빌기까지 해야 하는 건지. 잘못한 건 저희가 아니라 사소한 일로 마음대로 약속 시간을 변경하는 자기들이잖아요. 순간 저도 욱하는 마음에 참지 못하고 형님한테 쏘아붙이고 말았습니다. 저기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먼저 사과를 해요? 사과는 형님 아주버님이 저희한테 해야죠. 그리고 예전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호칭 정리 좀 똑바로 하세요. 저희는 형님 형수님이라고 제대로 부르는데 언제까지 도련님이라고 하실 생각이세요? 결혼했으면 서방님이라고 부르셔야죠. 이런 기본도 모르세요? 저도 성격대로 확 쏘아붙이고 대답도 듣기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난 일요일에 남편과 친정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고 돌아왔어요. 시댁에서는 형님의 둘째 임신 축하 파티가 열리고 있었겠지만 앞으로 그 집안 인간들은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래 형님에게 임신 축하 선물로 주기로 했던 백화점 상품권은 친정엄마한테 드렸고 엄마가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저희한테 잘해주고 귀한 대접해주는 사람들한테나 신경 쓰고 사는 게 낫지 사람 취급 못 받는 시댁엔 사실 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명절에 내려가도 음식 준비 대부분 저랑 남편이 거의 다 했어요. 원래는 어머님이 형님은 천천히 오라 하시고 저한테만 힘든 일을 시키는데 남편이 그 모습 눈뜨고 보고 있기 싫다면서 제가 하는 일 옆에서 같이 도와줬었거든요. 장남으로서 이득은 전부 형이 다 가져가고 벌초나 제사 음식 준비 같은 집안 허드렛 일은 저와 남편에게 은근슬쩍 떠밀어 놓는 시부모님에게 좋은 감정이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 싶어요.
제가 이 집안에 시집와서 몇 년 되진 않았지만 이전처럼 계속 지내다가는 언젠가 식구들끼리 크게 싸울 것 같긴 했었거든요. 어차피 제대로 된 사람 취급도 못 받는데 이참에 인연 끊고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며 사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남편한테 우리 진짜 이래도 되는 거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부모와 인연 끊는 상상을 해왔답니다. 계기가 없었을 뿐이지 언젠가는 이렇게 될 거였다면서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하네요. 제가 봐도 그럴 것 같고 앞으로 우리끼리 더 행복하게 살면 될 거라 말해줬습니다. 이제는 진짜 남편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